다음은 복도구간입니다. 층별 두 가구씩 구성이 되어 있으며 해당 세대는 복층 촬영을 진행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정면으로는 엘리베이터의 경우 13인승이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공간 이외에 위쪽으로 올라가셨을 때 위쪽까지 함께 사용하실 수 있는 가장 탑 층부에 위치한 매물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해당 층부터 옥상 공간까지 복층 세대가 대부분 사용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다시 아래쪽을 내려가서 오늘 현장에 대해 추가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실 구석의 경우 왼쪽과 바닥 부분은 전체 동일한 자재인 포세린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정면으로는 키 큰 장 형태로 매립 선반이 포함된 구성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편은 화이트 프레임의 삼연동 중문이 기본 구성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상태였어요. 해당 공간에 수납 공간이 다소 부족하다라고 하시면 안쪽 공간에 여분의 시스템 장을 확보해 추가 수납을 하실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참고로 봐주시면 됩니다. 다시 안쪽을 들어서서 오늘 현장에 대해 대략적으로 안내 말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지금까지 총 3번의 촬영을 걸쳐서 진행을 했는데요. 해당 타입 이외에 복층이 총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 총 3번에 걸쳐 영상 촬영을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현장의 내부 타입은 50평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아래쪽에 방 2개, 위쪽에 방 2개 공간으로 포룸 세대 현장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오늘 현장의 가장 큰 메리트는 개인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대형 단독 테라스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테라스 면적만 30평형에 해당이 되니 이 점이 가장 큰 메리트가 있는 현장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먼저 거실 공간의 경우 촬영 전에 실측을 했을 때 거실의 폭은 4m 크기가 넘는 4인 가족이 사용하시기에 전혀 부족함 없는 거실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천장 부분은 일자 형태로 해서 마감을 해주셨고요. 메인 조명으로는 바리솔 조명이 선택이 되어 있고 위쪽으로는 현재 설치가 되어 있지 않지만 삼성 시스템 무풍 에어컨이 설치가 될 예정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반대편 아트홀 공간의 경우 대형 타일 및 템바로 마감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오늘 현장의 특이점은 벽면 부분이 전체 도배 마감 없이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다는 장점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왼쪽 편으로는 소파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각종 컨트롤러 장치 및 MDF 합판 작업 및 필름 작업을 통한 디자인을 해주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편으로 돌아보셔도 여유 공간이 굉장히 넉넉하게 확보가 되어 있고요. 주방과 거실이 대면형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직부등이 위쪽에 설치된 곳에 4인 정도 아일랜드 식탁이 설치가 될 예정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주방의 동선은 기역자형 동선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쪽 끝 수납 공간도 비교적 여유 있게 확보를 해주셨고 정면으로는 환기창이 있어 거실 창을 열어 놓으셨을 때 맞바람을 통한 충분한 환기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인덕션과 하이라이트 겸용 제품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별도의 도시가스 기반 시설도 있다는 점을 함께 참고로 봐주시면 되고요. 왼쪽 편으로 해서 비스코프 냉장고 배치 시 총 3대까지 배치가 가능하고 기성 냉장고 배치 시에는 양문형 2대짜리까지 공간이 확보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보이시는 모습처럼 안쪽은 전체 다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냉장고 자리 바로 옆쪽으로 해서 첫 번째 작은 방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크기는 11자 정도 크기로 준비가 되어 있고 바닥 부분은 타일 느낌의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위쪽으로는 거실 등과 동일한 바리솔 조명이 선택이 되어 있고요. 커튼박스 안쪽으로도 조명을 함께 설치를 해주신 상태입니다. 두 가지 조명 모두 다 제어기를 통해 제어를 하실 수 있다는 점을 참고로 봐주시면 되고 각방 온도 조절 장치까지 기본 구성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상태였어요. 작은 방 바깥으로는 별도의
단독 베란다 공간이 주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도 시설까지 확보가 되어 있고, 개인적으로는 노출 형태로 해서 그대로 사용해 주셔도 될 것 같고, 입주 후에는 샤시를 별도로 설치해 공간을 완벽하게 분리해 사용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도 시설 및 콘센트 자리도 있다는 점을 함께 참고로 봐주시면 됩니다. 반대편으로 해서 아래층에 마련되어 있는 안방 공간이십니다. 안방 공간은 촬영 전에 실측을 했을 때 11자 반 정도의 크기로 준비가 되어 있었고, 거실과 동일한 삼성 시스템 무풍 에어컨이 설치가 될 예정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안방 공간 안쪽으로는 최소화의 동선을 확보하기 위해 포켓도어 형식으로 도어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는 부부 욕실 공간인데 크기는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나 샤워 공간까지 충분히 확보되는 상태로 봐주시면 됩니다. 다시 바깥을 나가서 메인 욕실 공간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욕실 공간의 경우 욕실 공간을 들어서기 전은 파우더룸 공간을 별도로 분리를 해주신 상태였습니다. 이 점은 개인적으로 좋았던 점은 안방 공간의 크기가 그렇게 넓은 편이 아니었다 보니 공간을 오히려 분리 형태로 해서 사용해 주셨다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위쪽으로 해서 포인트 조명과 유리 거울, 템바로 디자인이 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안쪽으로는 메인 욕실 공간이신데요. 메인 욕실 공간의 크기는 샤워 부스를 설치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넉넉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면으로는 우드 타일로 포인트를 주셨고, 수전의 경우 골드 색상 포인트를 디자인을 해주신 상태입니다. 도어는 예전 영상에 보셨다시피 안쪽에 누가 있는지 없는지를 조명을 켜고 켰을 때 확인할 수 있는 문으로 설치가 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다시 반대편을 돌아서서 아래층에 마련되어 있는 굉장히 넓은 크기의 테라스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라스 공간을 나와봤는데요. 본 건물은 13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해당 촬영한 매물은 11층 매물을 촬영을 진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이시는 모습처럼 부천 시내가 한눈에 보여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현장은 대도로변 바로 한 블럭 안쪽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드릴 수 있고요. 아래쪽으로도 막힘이 전혀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향은 서양을 바라보고 있고요. 테라스 공간 안쪽에 특이하게 오늘 현장은 보일러실 공간을 개별적으로 분리를 해주신 상태입니다. 안쪽으로는 세탁기 수도 시설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길이와 폭, 높이까지 굉장히 여유 있게 확보가 되어 있다 보니까 해당 공간을 통해서도 진 수납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함께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위치에서 반대편 공간까지 10m가 넘는 굉장히 넓은 크기의 테라스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었고요. 길이는 여유롭게 확보가 되어 있었으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폭은 다소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위쪽으로도 해서 오늘 현장에 같은 복층 현장이라고 봐주시면 되니까 세대 간섭은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쪽 동선을 통해 지나가다 보면 30평형대의 굉장히 넓은 단독 테라스 공간이 주어져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가로와 세로 사이즈를 대략적으로 실측을 했을 때 가로의 폭은 6m 정도로 확보가 되어 있었고, 세로의 폭은 5m 정도 공간으로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독립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굉장히 좋았고요. 보이시는 모습처럼 위쪽으로는 세대가 전혀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준공 검사로 인해 일부 조경 시설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나중에 입주 후에는 해당 조경을 걷어내고 원하시는 부분에 있어 판단을 자유롭게 꾸며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편 안쪽으로 해서 목으로 데크 작업을 별도로 해주셨는데, 해당 공간은 고기를 구워 먹거나 파솔을 작게나마 가져다 놓으셔서 공간을 독립적으로 꾸며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쪽으로는 콘센트 자리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다시 안쪽을 들어서서 위쪽 세대를 추가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안쪽으로 들어와 봤고요. 전실 공간 바로 옆으로 시작되는 복층 계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닥은 전체 멀바우 제품의 원목으로 디자인을 해주셨고, 보이시는 등이 센서 등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왼쪽 편과 오른쪽 편이 양쪽 벽체를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어린 자녀분들이 이동하시기에도 큰 불편함은 없으신 상태였어요.
위쪽을 올라와 보셨을 때에는 아래쪽과 동일한 층고와 거실 공간이 주어져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거실이라고 하기에는 소파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다라는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위쪽 세대는 주방 공간까지는 확보가 되어 있는데 따로 식사하실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 거실 공간을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함께 사용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으로도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될 예정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해당 공간에 폭이 굉장히 협소한 관계로 소파 공간은 불가능할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편으로는 벽체의 길이가 여유있게 확보가 되어 있는데 원하시는 디자인에 맞게 공간을 활용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편으로 해서 위쪽도 주방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층과 동일한 구성을 가지고 있고요. 일자 형태로 주방 공간을 디자인을 해주신 상태예요. 왼쪽 끝으로 해서 양문형 냉장고 자리 한 대만 수용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정면으로는 환기창이 있어 거실 창을 열어 놓으셨을 때 맞바람을 통한 환기도 충분히 가능하신 상태입니다. 위쪽으로도 방 공간이 두 개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첫 번째로 마련되어 있는 작은 방 공간이신데, 작은 방의 크기는 9자 정도로 비교적 쓰임새 있는 방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조명은 전체 두 가지로 조절을 하실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참고로 봐주시면 되고요. 안쪽 공간을 들어오셨을 때에는 별도의 대피실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해당 공간도 짐을 수납하시는 공간으로 활용하시기에도 길이와 폭, 높이까지 굉장히 여유있게 확보가 되어 있고, 정면으로는 환기창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안쪽으로는 아래층 구성과 동일하게 별도의 베란다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까와 다른 점은 아래층은 테라스 공간을 통해 보일러실 공간이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위쪽 세대는 노출 베란다로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샤시 설치는 꼭 필요한 상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길이와 폭은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닙니다. 반대 다시 바깥으로 나와서 위쪽에 마련이 되어 있는 안방 공간이십니다. 안방 공간의 크기는 10자 정도의 공간으로 확보가 되어 있고, 방 공간으로 쓰시기에도 나쁘지 않은 크기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다음은 위쪽에 마련이 되어 있는 메인 욕실 공간이십니다. 아까 전 보셨던 아래층 메인 욕실과 동일한 구성과 크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위쪽에 욕실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쪽을 굳이 내려가지 않으셔도 된다는 장점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내부 구성은 전체 동일하다고 봐주시면 돼요. 다시 반대편을 돌아서서 위쪽에도 독립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추가 테라스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테라스 공간 또한 함께 설명 이어가도록 할게요. 다시 바깥으로 나오셨을 때에는 추가 테라스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왼쪽 편은 난간대를 통해 옆쪽 세대와 완벽하게 분리를 해주셨다고 보시면 되고, 아래쪽으로 구성된 것이 아까 전 보셨던 테라스 공간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해당 위치의 테라스 공간도 비교적 쓰임새 있는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요. 해당 위치에서 반대편 길이가 8m가 넘는 크기로 확보가 되어 있고, 기역자 형태로 해서 공간이 완벽하게 분리가 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안쪽 공간으로도 2m 정도 크기의 쓰임새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아까 전 보셨던 아래쪽 테라스와 함께 연결되는 동선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안쪽을 들어서서 오늘 현장에 대해 총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장의 복층은 개인적으로 아래쪽의 면적은 굉장히 만족스럽고 테라스 크기 또한 굉장히 만족스러웠으나, 위쪽을 올라와 보셨을 때 거실 공간과 주방 공간이 개인적으로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평소 대형 테라스 세대를 찾고 있거나 위쪽 세대와 간섭이 없는 부분을 꼭 필요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오늘 현장은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현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해당 위치에 교통편이 워낙 잘 갖추어져 있는데
현재 위치에서 1호선 부천역 급행 노선을 이용을 하시거나 정면으로 보이시는 게 신중동역 생활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신중동역 생활권 또한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오른쪽 편으로는 7호선 춘희역을 이용하실 수가 있고, 반대편은 1호선 소사역까지 모두 도보권으로 이용이 가능한 현장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분양가는 대략적으로 6억 원대 중반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실제 필요하신 입주 금액은 1억 원 정도만 있으시면 1금융권에서 모든 담보대출이 진행이 가능하니 이 점을 함께 참고로 봐주시면 됩니다. 오늘 현장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좋은 매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